안녕하세요. 권영TV의 권영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목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비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다행히요. 일기예보에서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온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그렇게 큰 피해가 생기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비가 오고 나서 날씨는 상당히 선선해졌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4시쯤 일어나서 4시 반이면 나오는데요. 그때 날씨가 아주 선선하더라고요. 오늘 날씨는 비 소식은 없었는데요. 아침에 하늘은 검은 구름이 좀 끼어 있더라고요. 비가 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일기예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러분들 가장 요즘에 지금 뜨거운 감자를 떠오른 민주당의 이춘석 법사위원장, 전 법사위원장 주가 차명 주식 의뢰,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핸드폰으로 주가적 그런 걸 갖다가 이 망언낸지 기자가 그걸 찍은 거 아니에요. 대화 내용이 거기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본인은 탈당해서 당을 떠나고, 탈당했는데도 정천래 대표는 민주당에서 제명 결의했어요. 제명을 시킨다. 쇼죠, 쇼. 아니 본인이 탈당에 나갔는데 제명 결의했다. 제명을 한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국민들 가지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어. 우리 이렇게 주가 조작, 아니 주식 거래하고 뭐 자명 거래하고 하는 이춘석이 제명했어. 제명을 하려면 탈당 오기 전에 제명을 해버려야 그 효과가 있는 거지. 탈당에 나갔는데 뭐 자기들 거지 다 짝짝꿍 했겠지. 그래놓고 제명했다. 국회의원한테 우리 이쁘게 봐줘. 우리 잘했지. 이 종북 좌파들은요, 어떤 프레임 씌는 거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주 교묘히 이거 하는 거,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그런 것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묘한 사람입니다. 여지껏 지켜보면 다 그래요. 여보세요. 여러분들 이재명이 아니 지난번에 강요 회담 때, 국무위원들 회의 때, 그쪽에 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 이진숙 씨 참 대단한 여성이에요. 이진숙 씨 참석했는데, 거기서 아주 오지게 말들이 와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뉴스거리에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휴가를 신청했어요. 이진숙 씨가 정부에다 휴가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비도 많이 오고 또 뭐 사망자도 나오고 이렇게 피해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시기에 무슨 휴가냐? 공무원들 무슨 휴가냐?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해서 휴가를 못 갔잖아요. 휴가 반납하고 못 갔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 행정기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휴가를 가잖아요.
지금 비가 와서 많은 피해가 오고 또 폭탄 피해가 오고 뭐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가 뭐 제대로 안 되고 잘못되니 뭐니 뭐 자동차하고 그 어, 농산물 수입 개방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수입 개방 문 다 열어놨느냐 마느냐 뭐 정부에서는 그런 일 없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런 건데 이렇게 복잡한데 휴가 가서 저기 저 뭐 거제된 데고 거기 말에는 저도 대통령 휴가 그 별장인 데 가서 휴가실 가서 휴가를 보낸다고요. 제가 어제 사진 보니까 그 바닷가 해변가에서 그 이재명하고 그 부인 김혜경을 사진 찍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진 찍고 반바지 입고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 쓰고 뭐 이렇게 바닷가에서 사진 찍은 게 나왔더라고요. 아니 청와대 그 저 이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밖에 나가가지고 저 휴가 나가서 있으면서 반바지 입고 있는데 아니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그 뜨거운 1.7평 되는 그 좁은 그 방에서 에어컨도 없이 더워서 뜨거워서 그래서 내복만 입고 있는데 무슨 특검을 안 받으려고 버티기냐 뭐냐 뭐 무슨 팬티가 무슨 사강이냐 상강이 별 얘기들 다 나오고 그러는데요. 야 인간들아 좀 매너 좀 있어봐라. 전직 대통령 예우는커녕 대통령을 일반 잡범 취급해서 막 잡아다 구속시키고 구속된 사람을 또 무슨 체포영장을 보내고 사법부나 검찰이나 재판부나 검찰이나 참 나라 꼴을 웃기는 사람들만 갖다 놓고 있어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야? 근데 거기서 뭐 내의만 입고 뭐 수의를 벗고 내의만 있다고 그거 난리치는데 아니 대통령은 반바지 입고 사진 찍은 거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때 방통위원장 이준숙 그 위원장은 휴가를 못 가게 붙들어 놓고 자기는 휴가를 간다. 완전히 이 좌파들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패거리 중심, 자기들만 해요. 나머지는요 다른 사람네들은요 뭐 정치인을 치지도 않는가 봐요. 치지도 않아. 그리고 국민같이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마구 달려요. 마구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 참 문제예요. 왜 문제냐? 조금 이따 김건희 여사 그 어저께 수사받은 거 조사받으라는 걸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 뭐 65명이나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다는 양산의 문재인의 수사는 지금 고발된 건이 몇 건이 있는데 수사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재판부 다 휴가 갔어요? 문재인, 김혜경 이 저 수사 빨리 끝내는 거야? 안 끝내는 거예요? 이재명이 저 전에 사건에 대해서 수사는 하는 건 수사할 거예요? 안 해요? 중단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완전히 국회의원 쪽수가 많은데 그런 당에 있는 그 당에 대해서는 무섭습니까? 탄핵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탄핵한다고 하니까 무섭습니까? 재판부. 야 진짜 나는요 아주 이런 시대 이런 사람들 전에 보고 살아온 적이 없어요. 저도 한때는 사법기관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해봤죠. 사법고시도 한번 보려고 그렇게 공부했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사법부에 하는 사람들 보고 야, 그 사람들도 시장판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정치꾼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내가 그쪽으로 사법부 쪽으로 안 간 게 참 잘했구나 하고 저렇게 생각이 합니다. 전에 사법고시도 보려고 했거든요. 공부도 좀 하려고 했고요. 근데 정말 잘 안 했어요. 제가 잘하는 걸 잘했어요. 여하튼지 참 자기들은 무슨 하늘에서 나온 사람들 같으니까 생각하는지 자기들은 휴가 가면서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휴가 못 가. 물론 방통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임기까지 있겠다 하니까 믿겠죠. 그러나 그거는 받은 대로 행인대로 받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그 중에 그만둘 때까지도요. 문재인 씨가 알박기로 사람들 집어넣은 정부 산하 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요. 죽어도 안 나가요. 근데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그냥 그만둬라 뭐 지금 쫓아내려고 온갖 그냥 그 말들을 다 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근데요 이준석 방통위원장 참 여장부예요. 물론 전쟁터에 그 종군 기자로도 갔던 그런 깡다고 해서는지 모르지만 정말 여장부예요. 너 대통령이 뭐라든지 뭐 장관들이 뭐라든지 자기 나중에 그냥 굳굳이 자기 앞으로 나가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요즘에 뭐 유튜브에 보니까 뭐 요즘 애들 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을 대통령 후보를 내보내자. 요즘에 대통령 후보 그 군까지 막 이름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여하튼 이렇게 됐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어제 김건희 여사가 아침에 10시쯤 특검에 사무실 갔습니다. 아주 얼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스포츠한테 거기 딱 나왔어요. 거기서 당당히 얘기하더라고요. 소감을 우리는 기자들한테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를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참 이렇게 나온 이야기를 보면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참 영부인다워요. 영부인다워요. 여러분 솔직히 이제 김정숙 씨가 또 나오겠죠. 소환되겠지만요. 김정숙 씨 얼마나 나댔습니까? 예? 외국 가가지고 그때 어디에요? 체코인가 어디 갈 적에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저만큼 뒤에 오고 김정숙은 앞에 가면서 옆에 뭐 그 사열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거기 국민들도 있고 강렬들도 있는데 앞에 들어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서 사진 찍을 거 아니야. 어우, 한국은 남자 대통령이더니 미세스야? 여자 대통령이야?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를 탁 거기 타고 인도 타지마를 날아가서 타지마를 관광되고 여러분들 기억이 하시죠? 그러는 김정숙 씨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물론 김여경도 마찬가지예요. 법카 가지고 하고 막 공무원 갖다 비서 두고 그 관용 차량 가지고 돌아다니고 말이지. 뭐.
법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김밥 소고기 막 그냥 과일이고 막 산 거 아니에요. 저도 기관장을 해봤지만요. 전 이 카드를 손에 쥐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합니다. 난 집을 위해서 과일 하나 사탕 하나 사본 적이 없어요. 뭐 살 수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아니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할 때는 거긴 특별한 데입니까? 거긴 지방의원들도 없나 봐요. 아니 어떻게 도지사 부인이 관용차를 갖다 그 자기 차용같이 이용하고 공무원을 비서를 두고 그럽니까? 아니 지방에 또 그런 데가 또 지금 있어요? 와, 난 대한민국 이런 나라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난 놀랐어요. 그런 것도 지금 아직까지도 재판이 안 끝나고 검사나 판사 이 사람들 질질 끌고 오네요. 그 명치 얇은 사람은 재판 끝나기 전에 죽게 생겼어요. 이게 대한민국 공정한 법치가 살아있는 사법부가 맞습니까? 이 사법부 다 해체해버리고요. 외국에서 법관들을 채용해서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들이.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정치 오고 지역 오고 뭐 학연 지연 이런 데 눈치 안 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우리나라는요.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법치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법치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관 아닙니까? 마지막 심판관. 근데 이 법치들이 정치권의 눈치 보고 이념적으로 흔들리고 뭐하면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발견될 땐 즉시 목을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 그걸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후배들이 이러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권에서 오히려 부추기잖아요. 그런 사람들 갖다 자기 편을 하고 내 편, 요건 네 편, 내 편, 네 편 하려면 판사를 그만둬야지. 안 그래 판사들? 에이구 나는 도대체가 나라가 제대로 가려고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지 김건희 여사가 어제 가서 조사 시간만 7시간이라고 합니다. 뭐 8시 반인가 8시 50분에 끝났다고 그러는데요. 집에서 떠나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뭐 점심시간이니 쉬시간 다 포함해서 11시간 동안 보냈다고 합니다. 11시간. 근데 김건희 여사가 다소곳이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참 여기에 눈시울이 뜨거웠더라고요. 진짜 정치판에 정말 웃긴다. 김건희 씨 가지고 그렇게 조사하고 그러려면 김정숙 씨는 벌써 끝냈을 거 아니냐. 전직 대통령 부인이었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 옷이 뭐 수백 벌이다. 뭐 수십억어치 옷이다. 뭐 관봉권을 갖추고 샀다. 샤넬인가 무슨 자켓 문제가 몇 천만 원짜리다. 브로치가 몇 천만 원씩이다. 목걸이가 어떻게 아니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검사들 그런 거 조사 다 끝냈습니까? 조사할 겁니까? 언제 할 겁니까? 참 그런 거는 묻어두고 이 문재인 저 도고다리에서 김정은한테 USB를 넘겨준 거 그거
왜 지금 현재 국민들한테 공개를 안 합니까? 예? 대통령 임기 끝나서 나갔는데 왜 공개를 안 해요? 그 뭐 대통령 전형물에 들어가서 무슨 뭐 15년인가 20년인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우리 국가의 1급, 2급 비밀이 입으로 넘어갔다면 빨리 재판을 해서 그 다음에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왜 안 해요? 그래놓고 김건희 여사 또 끌어다가 또 흔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 여사 검찰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에 김 여사 그 도이치 모터스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2년간 검찰이 조사했어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때. 근데 그땐 왜 무혐의로 나갔습니까? 자기들 칼자루 들고 칼 들고 다 들고 있었는데 그때는 2년 동안 조사하면서 왜 넘어갔습니까? 그래놓고 지금도 계속 조사해요. 계속 그걸 줘. 이게 야당들이 종북 세력들이 좌파들이 하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계속 물고 늘어지면 다른 국민들, 다른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끌들어갑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렇대더라. 문제가 있나. 별별 거기에 대해서 살이 붙어가지고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요.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한 사람이 뭐 인도에서 이제 인도 사거리 같은 데서 딱 한쪽에 저쪽 건물 위를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 두 사람만 더 가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그 사람이 저 건물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건물 위에 옥상에 뭐 저기 나무가 하나 났다든가 뭐 프랑크 붙였든가 뭐 간판이 있다든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쉬고 있어. 또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지나가는 사람 거의가 다 여자고 남자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전부 거기를 봅니다. 나중에 거기에 수십 명, 수백 명까지 모여서 봅니다. 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게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요게 야당에 써먹는 프레임 전쟁입니다. 어제도 제가 방송에 들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합법적인 헌법에 나와 있는 계엄권을 대통령 고유 권한을 선언한 거예요. 나라가 이태로우니까 탄핵을 뒷대하고 정부의 예산을 막 빵원으로 깎아버리니까 선관위에 부정선거 나왔는데 선관위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고 입장 닫고 있어.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하는 거고 대통령이 헌법에 나와 있는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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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뒤집으려고 한다, 뭔다. 아니 대통령의 현직의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내란을 합니까? 내란은 정부를 뒤집고 있고 뭐 지역을 뒤집고 있고 뭐하고 하는 거는 그런 반란, 그런 소란, 그런 폭행, 그런 사건인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 불만 세력이 오는 거예요. 뭐 정치권에서는 그 정권을 뺏으려고 하는 거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왜 내란입니까 이게? 지금도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건 내란이 아닙니다. 내란은 야당, 그 당시 야당 민주당이 주장한 그런 프레임이에요.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대통령 끌어내렸어요. 사법부가 거기 또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래서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데 그래도 못마땅해요. 뭐 어떤 야당 의원들은 죽어서 나왔다면 나올 거다. 죽어서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예. 요거요 앞으로요 인과응복이라 해서 한 대로 받습니다. 한 대로만 받으면 안 되죠. 뒤를 주고 말로 받아야지. 말로 받아야지. 뭐 상품을 말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벌을 말로 받아야지.
여하튼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어저께 조사하고 그렇게 아주 피로한 몸으로 밤에 9시가 다 돼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요. 여기에 조사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번에 1차 조사한 거예요. 5가지 유형입니다. 여러분 보도 보셨는지 아시겠지만요. 첫째로 그 말정만은 이 김건희 여사 처녀 때 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아주 아마 우리나라 3살 4살 애도 지금 아마 귀에 기울 겁니다. 큰 넘은 얘기야. 아니 그러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준석이는 국회 본회의장에 열리는데 본회의장에서 주가 차명으로 자기 비서관 명의로 주가를 가져 거래했어요. 팔고 사고 이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탈당하면 끝납니까? 민주당 제명하면 끝납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재판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 있으면 지난번에 이재명이 같이 방탄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방탄. 이 문제는요, 분명히 국민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대로 받을 겁니다. 아니, 말로 받아야지. 되로 주고 말로 받아야지. 여든지 도이치모터 사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는 아무 죄도 다 조사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 발언했다 그런 사건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건진법사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통일교에서 목걸이를 제공했다는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 그 사건하고 그 다음에 3년 전인가요? 22년 재선거 때,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하는데 개입을 했다, 했다. 실상은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되면요, 이 공천에 일부 부탁할 수 있는 거고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요, 이 정치권에서 당에서 하는 거고요. 앞으로 보세요. 이재명이 부인이 공천 개입에 하는가 안 하는가 두고 보세요. 자기 사람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일정 부분은 대통령에게도 공천권이 줘야 됩니다. 일부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건 거기에 대해서 좀 비등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요, 뉴욕시장 선거에서 당선을 되잖아요. 그럼 뉴욕시장이 거기 자기의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부시장이다, 거기 사무관이다, 거기 직원들 있잖아요. 거기 수십 명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좌를 잘해서 뉴욕시를 보다 나은 도시가 되도록 하도록 자기 잘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눈치 보고 안 오고 삐딱거리고 반발 듣고 반기 들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미국 선거제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을 그렇게 따를 수는 없는 거지만요. 대통령이 되면요, 대통령도 일정 부분의 정치권의 신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 정치권의 신복들이 그렇게 엎겼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거라고 누구나 생각 안 합니까? 근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여하튼 거기에 더 조사하면 결과가 나올 텐데 내가 지난번에 조사도 먼저 검찰에서 했어요. 그것도 무혐의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게 이제 일명 명태균인지 동태인지
명태인지 저 명태균인지 그 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그겁니다. 김영선 의원 뭐 공천 개입 뭐 그런 겁니다. 김영선 의원 그때 그 떨어졌어요. 지금 그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그 통일교 목걸이 받았다는 그 건진법사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 그다음에 그 나토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갔을 때 나토에 갔을 적에 그 목걸이를 재산 신고를 안 했다. 재산 신고를 안 했다. 그런 거 지금 내가 말씀드린 5가지 유형 요거를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적에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보다 김정숙 여사 거기에 그 세타 자켓 뭐 파우치 그 자켓고 수백 벌이라는 옷 그다음에 이만한 거 뿌렸지 그 트럼프 우리나라 왔을 적에 그 저기 청와대 왔을 적에 그때 뿌렸지 이만한 거 다른 거 있잖아요. 그 뭐 저 해바라기 같은 거 이만한 걸로 그때문에 여기 뭐 목걸이형 손에 품목에도 있고 태국에 비행기 대통령 전용기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런 문제를 그거부터 좀 명쾌하게 조사해 밝혀야 될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안 해. 왜? 이 좌파들이 지금 현재 거대 그 여당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거대 야당으로 전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구치소에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국민들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런 나라 실정, 정치적인 실정, 이 사람 이 정치인들의 그 개인의 면면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결희 변호사가 자기가 내가 계몽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김결희 변호사 참난 또 그분 또 아주 좋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친자 여장부. 그다음에 김결희 변호사 여장부예요. 아니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건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누구한테 눈치 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잘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왔는데요. 앞으로 또 2차 소환이 뭐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무혐의가 되든지 말든지 검찰 이 특검이라는 사람들은요. 특검으로 임명받고 나서는 말이죠. 그냥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 명예를 아주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불러야 돼. 대통령도 막 뭐 조사해서 뭐가 나오든지 안 든지 조사한다고 와봐도 저 묵비권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뭐 저기 소환에 나가도 말 안 하면 그만이에요. 묵비권 있잖아요. 전에 이재명이 많이 했잖아요. 묵비권 사용하고 어떤 건 뭐 메모지에 써서 갖다 놓고 저 그거 보내면 그거 난 다다 그러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재명이는 되고 윤석열은 안 된다 이런 식은요. 그건 편견입니다. 편견. 그거는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는 정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아니 이재명이 잘했으면 저도 이재명이 지지하죠. 뭐 여기 인천에 계양에 내가 태어난 계양에 거기 국회의원 거기 와서 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이 전에 전과 사범이 있는 거, 뭐 그건 그렇다 치요. 대장동 사건, 그 무혐의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현동 사건, 그 옹벽 아파트 50m 옹벽 쳤다는 거, 산 깎아내가지고 그 사건, 그게 4등급이나 그 징역병을 시켜준 거예요. 왜? 용적률을 많이 해주겠어. 집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까? 백현동 사건.
그다음에 정자동 사건, 그 호텔 짓고 모은 거. 그 정자동 위에 옛날에 내가 현질 적에 거기 그 태평당 산 위에 거기다 저기 저 수원지 그 저기 저 수도국에서 물을 거기다 그 산으로 올리는 그 물탱크 공사를 거기서 제가 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주 오래된 거죠. 거기까지 물을 올려서 거기서 물을 갖다 성남시로 내려보내는 일이죠. 그게 네모 반듯하게 산 위에 꼭대기 산 위에다 만들었는데 그게 그때 400평이었습니다. 지하에다 위에는 흙도 그랬죠. 그러니까 정자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성남 FC 그 축구단 그 사건인데 거긴 사건. 그다음에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대북 송금. 그 이화영이 평화부지사가 지금 현재 7년 800원 대법원 확정받고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부지사가 7년 800원 대법원에 확정 판결 받고 구치돼 있어요. 그때 도지사예요. 이재명이가 그 대북 송금 800만 달러 보냈다고 그러는 거. 그 지우면 지워집니까? 아마 미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녹취니 뭐니 움직이는 그런 사진까지 그런 증거까지 아마 다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미국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지난번에 모스탄 그 대사가 와서 그 안동땡 사건 얘기했잖아요. 우리 언론들도 얘기하는 거 언론들도 몰라. 국민들도 몰랐어요. 그 사건 얘기했잖아요. 안덕동 사건. 그때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교감이 시신이 올라왔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뭐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습니다. 역사는 마음대로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김건희 여사님 그렇게 수척한 몸으로 남편은 구치소 1.7평에 들어가서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람은 다 내 집이나 남의 집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말 당당히 조사받고 거기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건강하세요. 끝까지 남아서 저 적군들이 쓰러지는 것 같이 김대중도 가고 노무현도 갔잖아요. 사람은 앞길을 모릅니다. 또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건강 지켜서 끝까지 지켜보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힘내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이 나라 민주주의 자유민주 국가를 지키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지난 그 폭염보다는 나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건강 잃지 마세요. 이를 악물고 이겨내세요. 이제 마지막 끝으로요. 여러분들 보도 보셨겠지만 중국 사람들 무비자로 다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전에 뭐 코로나 때 문재인이가 그냥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라 그냥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냥 들은 척 만척해서 막 들어오고 코로나 걸려서 뭐 호텔도 재우고 뭐 도시락을 갖다 고급 도시락을 먹이고 뭐 했다고 전에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국민들이 그때 이제 불만이 몇 가지 됐었는데요. 이번에 또 풀어놓는데 무비자.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나도 중국 사람이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관장을 쪽에 중국의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친한데 사람들
괜찮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괜찮아요. 근데 중국의 못된 사람들은요. 정말 이 상상이 안 됩니다. 무비자로 들어오면요. 거기도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 중에는요. 우리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자로 이렇게 틀어놓는 것은 아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수사기관에서는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뭐 이제 중국의 그 아편 같은 거 있잖아요. 마약 같은 거 뭐 이런 걸 갖다가 뭐 소전자든지 요즘에 주변에도요 중국 사람들 사는 등 사람들 주변에 보면요 그냥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말이죠. 그냥 음식물 쓰레기 그냥 버리고 아주 제가 중국 사람들 안 사는 동네에 그냥 그런 동네 가서 좀 살고 싶다. 그냥 이래요. 정말 짜증나요.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무비자로 했을 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마구 들어와서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날씨가 그렇게 뭐 덥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 잘 지키시면서 편안히 지내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일하다가 관세 협상 잘 돼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못된 종북 좌파가 물러나는 종북 좌파가 파괴되는 자유민주주의가 이기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앞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광이었습니다.